잠깐만요. 영상 끄기 전에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30년간 혈압약을 드셨던 72세 할아버지가 단 6개월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중 무려 68%가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혈압약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걸까?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35년간 순환기내과에서 고혈압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든 고혈압 환자가 평생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무작정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약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혈압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누르고 있는 거죠. 마치 화재 경보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만 꺼놓는 것과 같아요. 소리는 안 나지만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혈압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지러움, 기침, 발목 부종, 성기능 장애, 근육 경련. 이런 증상들 혹시 겪고 계시지 않나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압약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심각한 건 장기간 복용했을 때의 문제예요.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 계열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 몸에서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몸은 더욱 불균형해지고 혈압은 더 올라가고 약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고혈압의 90%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이건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생활습관을 바꾸면 혈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왜 오르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혈관의 탄력성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거죠. 마치 새 호스가 오래되면서 딱딱해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염분 과다 섭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WHO 권장량의 2배 이상 염분을 드시거든요. 염분이 많으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해요.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만성적이 되면 문제죠. 네 번째는 비만이에요.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해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심장 근육이 약해져요. 약한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일곱 번째는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대부분 세네 개는 해당될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진료한 놀라운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72세 박 할아버지예요. 30년간 혈압약 3종을 드셨는데 혈압이 160대 100까지 올라가면서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하루에 라면을 2개씩 드시고 김치찌개에 밥 말아서 드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염분 조절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는데 2개월째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140대 80까지 떨어져서 약 하나를 끊을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130대 75로 약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2년째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30년 만에 자유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68세 김 할머니예요. 20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 어지러움과 기침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분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경제적 걱정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았거든요.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마그네슘 보충을 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 없이 120대 70을 유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65세 이 할아버지예요. 15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 성기능 장애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셨거든요. 이분은 비만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체중 감량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더니 체중 12kg 감량 후 혈압이 정상화됐어요. 성기능도 회복되시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지내세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핵심은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늘 우린 물 마시기. 마늘 3쪽을 으깨서 물 1리터에 우려서 하루에 마시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요. 두 번째, 심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세요. 즉시 혈압이 떨어져요. 세 번째, 발가락 마사지. 발가락 끝을 5분간 마사지 하세요.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네 번째, 비트주스. 비트주스 200ml를 매일 마시세요.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다섯 번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을 하루 한 조각 드세요. 플라보노이드가 혈압을 낮춰줘요. 여섯 번째, 따뜻한 목욕. 38도에서 40도 물에 15분간 반신욕을 하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이런 방법들을 병행하면서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혈압약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약을 끊으면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의 마른 기침은 약을 끊고 2주에서 4주 후에 사라져요. 이뇨제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미네랄 보충을 하면 회복돼요. 칼슘 채널 차단제로 인한 발목 부종은 약을 끊고 1주에서 3주 후에 좋아져요. 베타 차단제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약을 끊고 2개월에서 6개월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약을 줄여나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제가 35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성공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의 협조가 중요해요. 식단 관리나 운동을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가족이 함께 해야 성공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세요. 처음부터 약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혈압 수치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 혈압 일기를 쓰세요. 매일 혈압과 생활 습관을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약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의사의 모니터링이 필수예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금주나 금연도 병행하세요. 술과 담배는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에요. 일곱 번째, 체중 변화를 매일 체크하세요. 체중 관리는 혈압 관리와 직결돼요. 혈압약을 끊으려다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약을 중단하는 것.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만 믿는 것.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위험해요. 세 번째, 혈압 측정을 소홀히 하는 것. 혈압 변화를 모르면 위험한 상황을 놓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의사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해요. 다섯 번째,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것.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나이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해요. 50대는 예방이 중요해요. 아직 혈압약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60대는 약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완전히 끊지 못해도 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70대 이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해요. 남성분들은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혈압약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35년간 순환기내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약에서 자유로워지셨을 때였어요. 선생님, 30년 만에 약 없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뻤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용량을 줄이거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혈압약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약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염분 줄이기, 규칙적인 산책, 충분한 수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6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혈압약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부작용으로 힘드신 분들, 또는 성공적으로 약을 줄이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혈압으로 활기찬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혈압약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